37라운드 중 주말 경기의 모든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아침에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그 경기가 진행되었고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십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이번엔 1-0으로 승리하며 다시 1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버츠는 박스로 밀어 넣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들은 수동적이었고 이를 놓친 트로사르에게 정확한 패스를 해 골을 넣었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매우 중요한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의 출전 자격을 획득하려면 첼시나 레스터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컨퍼런스 리그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쓰고도 리그 8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두 경기 중 하나는 뉴캐슬과의 순위 경쟁이었는데 다행히도 뉴캐슬이 이번 라운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며 무승부로 2점을 잃었습니다. 만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캐슬을 따라잡는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첼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최종 6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 리그 예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 놀랍게도 그들은 FA컵, 카라바오컵 등 상위 리그로 뛰어오르며 리그 순위를 6곳이나 올라서는 것이 가능합니다. 투자에 대한 순위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 팀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언제든지 순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성과를 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스날이 리그 정상에 다시 올라왔다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한 경기가 남았고 맨체스터 시티는 2경기가 남았으며 남은 경기 중 하나는 토트넘과의 결정전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런던 라이벌 토트넘을 응원해야 하는 야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버츠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으며 아스날 팬들은 수천 개의 댓글에서 토트넘을 지원할 것 선언했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토트넘을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스날에 대한 이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지만 아무 정보도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자존심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사실 아스날은 원래 경쟁자이지만 체급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경험,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구단 랭킹 및 스쿼드 레벨은 모두 2% 부족하지만 그 2%는 거의 2000%와 같습니다. 솔직히 브런 더비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반복해서 손흥민을 응원한다고 말하지만 손흥민은 버른리전 경기 후에도 챔피언스 리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앵기 감독도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격파하기 전에 리버풀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을 이기면 토트넘의 맨체스터 시티 격파는 결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즉시 다음 시즌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토트넘은 이미 에스턴 빌라에 4점 뒤처진 상태이며 단 한 번의 승리로도 토트넘이 4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턴 빌라의 리버풀과의 경기는 그들을 동기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리버풀이 에스턴 빌라를 이기고 토트넘이 아스날 팬들의 지원을 받아 맨체스터 시티를 이기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월버햄프턴을 3-1로 쉽게 격파함으로써 크리스탈 팰리스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마지막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이며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는 최하위 팀인 셰필드와의 경기이므로 번리를 이기며 챔피언스 리그로 진출할 가능성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고 아스날이 브라이튼에게 진다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리버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제 부상당한 선수 3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백 마티프,
오랜 기간의 미드필더 알칸타라, 공격수 조타가 없어져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단 2경기만 남아있으므로 현재의 공격 라인은 충분하며 리버풀의 힘은 최고 수준입니다. 리버풀의 모든 최대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클로 감독의 동기부여는 완벽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에스턴 빌라와 맞붙는다면 에스턴 빌라는 부상 명단에 8명의 선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이콥 램지와 티에레만스와 같은 중요한 미드필더 자원도 없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를 방문한 후 패배의 실마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많은 면에서 이는 리버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이 끝날 때 리버풀은 거의 100%의 힘으로 에스턴 빌라와 맞붙었고 3-0으로 승리했습니다. 벤 다이크만이 부재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리버풀에 대해 많은 슛을 날리지 않았으며 점유율은 겨우 30%를 넘었습니다. 이 상황이 다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스날 감독 엠리가 집에서 아주 강한 팀을 이끌었으며 컨퍼런스 리그 타이틀은 이미 무의미하며 수조조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리버풀이 잘해도 3위에 있고 못해도 3위입니다. 내일 새벽 4시입니다. 재미있게 관전하겠습니다. 벌리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충분한 체중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패스 능력이 뚜렷하게 높은 수준의 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풋볼 런던과 토트넘 기자인 알라스데이어 골드는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내년 계획의 주요 구성원으로 남길 것이며 현재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수준의 팀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동시에 안지 감독이 5월 초에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당신은 방향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만약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나가면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으므로 회원들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은 토트넘을 떠날 선수들을 예측하고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2번의 이적 시장을 거쳤고 스쿼드도 약간 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멀었습니다. 급격한 변화 후 모두가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떠나는 선수 외에도 전술에 맞는 선수나 더 높은 수준의 선수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이드 켈리, 토신 아다라비오 오, 요네 라피냐 등을 타겟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라피냐 이외의 다른 선수들은 그동안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적을 응원해야 할까요? 2번째 절반에서 손흥민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한 기자가 손흥민을 칭찬하고 손흥민이 계획에 포함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안지 감독은 손흥민이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대담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손흥민은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내년에도 토트넘에서 리그를 우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계약 갱신에 중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지팀 감독은 우리가 이미 챔피언스 리그 수준의 클럽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든 안 하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와 해야 할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만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내년 유럽 대회가 재구성되고 챔피언스 리그의 3위 팀이 유로파 리그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4위 대신 5위로 끝내는 것이 나쁜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약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무리뉴 감독은 유로파 리그를 지켜보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미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